다음 의사 일정 제13항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 들녘 오곡백과를 수확하기에 바쁜 계절이지만 2024년 안성시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앙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 포도나 인삼, 벼 등의 수확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농작물 품질 하락, 작황 부진 등 농가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변동에 완충 역할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제정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농업인 등과 같은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시장은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안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업인 등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홍보와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이산 농업정책과장님,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산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이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섭 의원님. 네, 최호섭 의원입니다. 우리 기후 변화 대응 작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시죠.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안성에 대해서 특정 작물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2024-2028의 안성시 농업 농촌 식품 산업 발전 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농업인 인식조사한 중에 85.7%가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거로 보면 저희 안성 같은 경우도 현재 있는 지금 배나 포도나 이 부분도 북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어떤 작물이 안성에 적합한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양성에 배 농가 있잖아요. 우리 열과 피해가 지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혹시 그거 피해량은 좀 조사가 되신 게 있나요? 피해량은 조사보다는 그 열과 피해가 한 지금 과수농협하고 했을 때 한 30% 정도, 30% 정도? 열과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저기 뭐야 이제 그 작년에 원예조합하고 생산량에 비해서 아마 열과 피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 좀 저도 이제 그 관련돼서 좀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도 이제 이게 이상고온이라고 하는 거 기후 변화가 계속 하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고온 현상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뭐 해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적합한 안성에 적합한 것을 세우지 않으면 저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지금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무한하게 우리 안성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도 지원을 안 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은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 농가만 이렇게 피해 보는 거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장기 계획이 좀 필요한 거고 저는 이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동의하는데 대신에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지금 장기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발생한 곳에 뭐 재정적 지원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저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저 암고 배수해 갖고 배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저 사업을 더 확대한다든가 해갖고 올해 같은 열과의 피해량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지금 기술 쪽하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SNS에도 저도 이제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고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게 기술적인 문제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향후 장기적으로 이 기후 위기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안성 기후에 이제 적합한 작물들을 교체해 나갈 시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는 우리 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여튼 준비해야 된다라고 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호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센터 소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가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2025년 1월부터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 계획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축에서 및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132억 1,26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 6조의 지급 대상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망에 보시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지급 주기를 달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 경기도에서도 매월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연초나 뭐 이렇게 되면 지급이 행정적으로 그 불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 소득도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네, 계시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 맞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14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인데요. 이제 여기에 각호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이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지람 함은 알았을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분이 이제 뒤늦게 우리가 알잖아요. 사망이나 전출이 우리가 알았을 때보다 훨씬 이전이라면 이전부터 그럼 소급을 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급 중지는 알았을 때는 지급 중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돌아가셨는데 기회소득을 받으면 그분은 부정수급으로 돼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할 겁니다. 네. 그럼 환수 조치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들이 환수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면 저희 세수입으로 여입해서 환수 조치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예, 이게 그 농민 기본소득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는 결정적인 취지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취지는 조금 전에 최호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하나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산업화되면서 그 농업에 대한 그 보전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농민 기본소득을 주는 것과는 달리 농업의 가치를 좀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전 설명 듣기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민들한테만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은 좀 더 기존보다 줄어든다고 하는 게 맞나요? 농민 기본소득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경영체 등록을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예. 지금 예산은 129억을 연간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이게 또 기존과 다르게 청년이나 귀농,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예산 자체는 늘은 건가요?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은 연간 얼마였던 건가요? 예, 근데 우리 시 전체에서 연간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저 죄송한데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인력지원팀장 김정선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그 114억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 중에 50%가 시비가 예, 소요됐었는데요.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은 그 시비가 그 8억 8천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기존에 50%로 됐을 때보다 8억 8천이 더 플러스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럼 기존에 114억이 50%면 57억 정도였는데 예. 이제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65억 정도 시비가 투자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기 산출 기초 이거 낸 이제 세부 내용 지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청년이나 저희가 기농이나 환경 농어민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이 수치가 나왔나요? 예. 아, 네네. 그 50세 미만 농업인이 1,362명이고요. 그 기농 어민이 573명, 환경 농업인이 459명. 그래서 매달 15만 원씩 받는 분이 2,394명이고 일반 농이 14,403명입니다. 14,403명. 예. 그리고 15만 원씩 받는 분이 2,394명. 예. 한 20%는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월 15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청년이나 청년 농업인은 뭐 50세 미만이어서 이런 기준인 것 같은데 기농은 기농하고 5년 이내의 분들한테는 기농 어민이라고 예, 최근 5년에 기농하셔야 됩니다. 환경 농어민 기준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환경 농업인은 일반 농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유기농하고 무농약 인증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축산 분야에서는 동물 복지나 그 행복 농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명품 수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업 경영체 등록하는 건 어렵지는 않은 건가요? 신청 과정 자체는 어떤 건가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 지으면은 본인이 직접 작용하면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예. 이상이면 자기가 신청하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는 이런 등록 절차 없이 신청 가능했었던 거죠.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농업 경영체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농사 짓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은 가능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환경 농어민으로서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월 15만 원씩 많이 받는 농민이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이 네네. 간행농보다는 소득이 좀 작기 때문에 더 보존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 농사를 지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짓는 경우에는 각자 다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증을 한 명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당 한 농가주가 명인가요? 예, 한 명입니다.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도 세대별로 줬던 건가요? 부부 같은 경우 따로따로 지급은 하는데요. 네네. 지금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는 그 농가주한테는 15만 원 드리고 네네. 종사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농업인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한 가구에 2명이 있어도 예. 2명이 각자는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관련돼서 뭐 다 여쭤보신 건데 그래서 지금 기회소득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 하여튼 어려운 농민들을 좀 지원해 주자는 측면이 강할 거로 보이는데 이제 하여튼 뭐 청년이나 이 대상이 늘어나는 게 청년 귀농 친환경 농어민이잖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면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귀농할 수 있는 여건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직불금이라는 제도를 먼저 보면 이제 저희들이 농가들이 얻는 소득 대체율을 한번 따져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약 3% 정도 됩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쪽,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에 정착하면서
그 환경 보존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귀농하는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에 들어와서 그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그 기본소득보다는 기회소득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으로 보면 뭐 우린 외국에 비해서는 좀 낮다는 말씀이신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폐지가 되는 거니까 그 조례안은 폐기를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바로 폐기할 바로 계획입니다. 폐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저는 이런 부분도 현실에 좀 맞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정하게 다시 산정해서 저는 좀 뭐 예산은 좀 배정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5-6호 경기도 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출자 출연 금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 5천만 원입니다. 출자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 주요 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생산, 유통, 가공시설 지원, 지역 명품 육성 지원, 농업 경영자금 지원, 농업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이 농업농촌진흥기금이 매년 이제 5천만 원씩 된 것 같아요. 20년부터 24년까지 한 2억 5천 정도 출자 출연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본 게 있을까요?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업인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금년도에는 약 17농가가 9억 6천만 원 정도의 융자금을 받았고요. 9억 얼마요? 9억 한 6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요? 네네, 그 정도 받았고요. 몇 명 정도가 받은 건가요? 17명입니다. 17명이요. 네. 그리고 추가로 올라가 계신 분이 계시니까 금년도에 약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익이라는 게 출자하면서 저희들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게 융자금 이율이 1%입니다. 1%가 뭐 수익을 얻기 위한 1%가 아니고 융자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1%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 내고 빌리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 17명이 하시는 게 이제 어떤 주요 사업으로 신청했는지 신청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한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게 경영자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경영자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농협 경영하면서 평상시에 쓰는 비용을 하는 건데 그건 2년에 그 2년 상환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시설 자금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일례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뭐 가축 입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설 자금을 주는데 그것도 역시 이율은 1%고 그 상환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주요 실적이 나오는데 여긴 실적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적 사항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올해까지 이제 5천만 원을 했어요. 근데 2025년에는 얼마를 출연 계획할 예정인가요? 이게 통상적으로 시군별로 해서 해당 시군은 통상적으로 5천만 원씩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거의 금액이 확정이 돼서 되어 있는 계속적으로 거란 5천만 말씀이시죠? 원으로 확정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다른 또 의견 질문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네, 없으시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관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실적이 됐는지 그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5-6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생산자 단체 등의 위탁 운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 위탁 제안 근거로는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24년 새벽시장 운영 정상화에 따라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자는 내년 3월 공개 모집에 의한 심사 후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하고 내년 4월부터 개장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예산은 2,500만 원이며 홍보비 및 인건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40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총 몇 개 농가입니까? 새벽시장 참여 농가는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01명. 101명이요. 그럼 매일
새벽에 나오신 분 이분 아니요, 나옵니까? 회원으로 가입한 그럼 보통 분이 나오시는 100명이고 분들은 몇 명까지 정도 되세요? 나오시는 분들은 평일에는 한 22명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한 35명에서 50명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네요. 네. 그러면 위탁사무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시장 지자체장이 위탁가선 사무의 권역을 내용을 보니까 몇 페이지냐면요. 11페이지 보시면요. 이 직거래 시장이 이 제4조 2 민간 위탁 사무 내용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보니까 다 시설의 운영에 관련돼서만 위탁되는데 이거는 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직거래 시장을? 예, 제가 궁금합니다. 예. 네. 현 백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새벽 시장 장터가 시설로 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공중 화장실과 이런 거를 그래도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시설이라는 건 이제 주가 그 예를 들어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 거대한 시설로 저는 시설을 생각했는데 그 간이 화장실이라든가 그것도 시설로 보면 되긴 되지만 저는 이제 주가 이제 직거래 장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더 포인트가 아니나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위탁사무를 이렇게 맡겼다고 보는데 그분은 전문가시니까 근데 시설로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그렇게 답을 듣겠습니다. 네, 네 충분합니다. 저는 좀 착각했는데요. 네. 그렇게 보신다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평가 결과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금 8분이 오셔서 2분 빠지시고 6분께서 이거를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결과가 평가 점수 88.4점 되어 있고요. 총점이 442점에 평균 88.4점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 네모칸에 보시면 개가 네. 387해서 평균이 77.4가 나왔거든요. 그럼 평균 점수가 77.4입니까? 88.4입니까? 네. 네. 유통지원팀장 김미화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에 있는 88.4점은 저희가 2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했던 점수이고요. 77.4점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평가한 결과 점수입니다. 오타를 남기게 되어 죄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7.4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총점 387점에 네네, 죄송합니다. 그걸로 정정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 평가 배점표를 보시면 관내 인프라, 사업 활동, 지도 점검, 평가자 종합 의견, 감점 사례에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있습니다. 뭐 다른 항목들은 다 괜찮은데요. 지금 관내 인프라를 보니까 제가 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6분이 하셔서 120점을 주셨는데 이게 평균이 24점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계산이 제가 봤을 땐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평가 점수가 24점으로 보면 관내 인프라의 토탈 총 점수는 37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면 64%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좀 낮은 점수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낮은 점수가 혹시 나갔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예. 우선 위원님들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점수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다 들은 바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새벽시장이 위치가 그 해당하는 저쪽 아양동 지구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 해당하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점 때문에 구 새벽시장 위치와 비교했을 때 인프라 구축에 조금 미비하다는 점에서 조금 점수가 낮게 부여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건 사업 활동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관내 인프라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 내용은 아니고요. 네. 64%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조직 구성, 사업 운영의 전문성, 민간 위탁 관리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관내 농가 참여 증대,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농산물 유통 과정 축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새벽 시장을 하는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수가 64%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어디 부분에서 됐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새벽 시장이 올해 8월 매출액을 보면은 8월 기준이긴 하지만 6억 4,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예년과 비교하면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매년 20억에서 뭐 작을 때는 18억, 많을 때는 22억, 23억까지 갔던 건데 이거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한 12억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 자체가 좀 방문객 자체가 줄은 건가요?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해당하는 판매액이 8월 말 기준이고요. 추석이 9월에 있다 보니까 9월 판매액과 11월 김장시장을 개장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하는 작년 새벽시장 매출이 10억이었는데 그 매출에는 조금 못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9억 5천이나 한 9억 2천 정도는 그 9월에 있는 추석과 10월, 11월에 있는 김장철에 그 해당하는 예산 금액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새벽 시장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도 방문객 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 올해. 네. 장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네. 이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매 고객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늘어나지 않고 저희 약간의 축소가 있는데 그 축소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새벽 시장의 물건의 질 문제, 뭐 이제 또 물건의 크기 문제, 이제 요즘 가정이 폐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그전부터 이제 소규모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매출이 주는 것도 우리 세 가구가 핵거적화되면서 작은 단위의 그 농산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봄철 같은 경우에 그 저희 여름이 올해는 5월 달부터 여름이었잖아요. 이게 무더우니까 아무래도 그 생육이 좀 부진했어요. 부진하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품목의 다양성 확보가 좀 부족했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인데 저희들도 그거를 좀 더 이번 그 11월까지 김장시장 끝나고 폐장하고 나서는 그 시기별로 매출액을 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또 다시 해서 우리 뭐 농가들이 고칠 거는 고쳐야 되고 뭐 필요한 부분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아양도서관 쪽에 또 로컬 푸드가 들어오잖아요. 저희 직매장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나요? 네네. 취소됐나요? 예, 취소됐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보고 다 아, 드렸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잖아요. 여기 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언제 저희가 뭐 여기에 입지 조건을 맞춰서 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장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좀 봐서 대안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시장 자리가 중학교 부지입니까? 고등학교 부지입니까? 고등학교 부지입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씩.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 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 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 주말장터의 운영 및 관리를 생산자 단체 등의 위탁 운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 근거로는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 주말장터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자는 내년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안성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4월부터 개장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예산은 2천만 원으로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 금요 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처럼요. 이것도 운영평가 배점표 자세하게 해서 하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금요 주말 장터는 새벽 시장 참여하는 그 회원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유통지원팀장 김미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시장 회원은 101명이며 금요주말장터 회원은 71명이며 이 회원 중에 겸으로 회원된 회원은 43명입니다. 양쪽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예. 금요 장터만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네요. 네. 혹시 이게 금요일 주말 해서 일일 방문객 수나 이런 것도 카운트 하시나요? 우선 해당하는 연말쯤에 정산 보고할 때 해당하는 총 방문객 수를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일 매출 정도도 평균 매출도 예, 나옵니다. 그거는 매달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는? 우선 주말장터는 현재 8월 말 기준 6억 5,400만 원이며 해당하는 농가나 시민들이 주말장터 참여에 계속적으로 호응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부터 11월 30일까지인 거죠? 예예. 그러면 총 몇 개월이지? 6개월인가요? 예예. 해당하는 새벽 시장은 229일이고요. 주말 장터는 100일에서 99일 정도. 주말 장터는 네, 이건 매일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일평균 매출 같은 것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자꾸 엉뚱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중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하절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상 온도죠. 며칠 정도 보세요? 이렇게 막 34도, 5도, 6도 해서 한 얼마 정도 보십니까? 금년도는 그 8월까지요. 그 평년 대비 평균 기온이 3.4도가 높았습니다. 9월에는 5도씩 그냥 높았거든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여름을 5월부터 9월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더워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한 2달 정도 됩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 개장하시는데요. 그럼 2달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장소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 빼고는 다 연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 빼고. 혹시 주말에 그 공도 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 네, 네. 거기 주말에 지하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이 없는데요. 네. 그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주말 장터는 몇 농가 정도 가십니까? 71농가 참여 농가. 참여 농가는 그 해당하는 금요장터는 진사도서관 옆에 하는 농가는 15농가 정도 참여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하는 공도도서관 옆은 그래도 한 50농가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부터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직선 거리로 100m 좀 넘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엉뚱하게 너무 더울 때는 그 장소에 그 누가 나가겠습니까? 매출도 아마 줄을 거로 보는데 그러면 주말 장터에 공도 그 복지센터에 아무도 없다면 지하에 그렇게도 한 혹서기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이라는 그 판매할 때 저희들이 그 유통업체에서도 판매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조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명이 조명이죠. 어둡고 그러면 농산물의 그 선도나 품질 여부 그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앞으로 저희들이 그 금년에 물론 뭐 이례적으로 더웠지만 향후에라도 더우면 뭐 그런 대책도 감사합니다. 한번 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저도 의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의원님이 아마 금요장터를 개상하는 진사도서관 옆에 장터를 가보시면 나무 그늘 예. 밑에예요. 그리고 그 주말 장터하는 공도도서관 옆에도 다 나무 그늘 밑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거랑은 아마 조금 차원이 틀리게 조금 다른 데보다는 시원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 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 취약계층 등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운영 관리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 근거로는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1년이며 위탁사무는 안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위탁 대상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한 심사 후 안성시 먹거리위원회 심의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예산은 공공급식 운영비 6억 3,690만 원이며 자체 사업은 경로당 꾸러미 지원, 운영 지원, 어린이집 지역 농산물 이용 지원,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대학교 로컬푸드 부식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 농번기 농어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지역 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 관리와 식재료 관리, 먹거리 교육 사업, 홍보 지원 관리,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중 공공급식 위탁 사업자를 모집하고 12월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공공급식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평가에서 우리 이게 공정무역 관련된 저기가 들어와 있어요. 주식회사 마을도시락이라고. 지금 예산은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정확하게 어떤 품목을 지금 지원하는 거죠, 여기는?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마을도시락에서는 어린이집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이에요? 네, 교육을 담당해서 이제 물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이제 어린이집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뭘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마을도시락에서도 이제 이제 사업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식생활 교육을 할 때요. 그때 이제 식생활 교육에 체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 저희가 로컬 푸드를 공급받고 그 재료비를 운영비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마을 도시락이면 도시락을 업체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 도시락은 네. 지역 아동센터에 네. 급식을 하는 업체인데요. 네, 맞죠? 마을 도시락에서는 이제 그렇게 급식하는 업체는 그 사업은 별도로 하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식생활 교육 파트를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 성과 평가표에 보면 지나치게 높아요. 99점이야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했고 현장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워낙 만족도가 또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 관련해서 이 마을 도시락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푸드 플랜 아카데미나 이런 이제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서 저희가 시에서 정책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 계획에 맞게 또 어린이집에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역 농산물 관련된 거는 어차피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은 대부분 업체가 또 한정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일단 그 평가 결과표 보니까요. 대부분의 지금 사업들이 이제 민간 전문가하고 지역 기업의 협업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표시를 해두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 전문가랑 지역 기업이 협업해서 하는 이런 이제 여기에 평가하는 항목으로 저희가 민간 전문가가 이제 그 사업할 때 배치되어 있냐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재하시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인력으로 그냥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점수가 1점으로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세부 요소를 이 항목을 집어넣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면 어떤 저희가 이제 점이 급식 있죠? 사업을 이제 최초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은 전문가들이 조금 붙어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평가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흡에 대해서 개선점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 인삼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 더 채용을 할 계획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평가에 넣으면서 저희가 이제 자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의견 검토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니까 미흡한 점하고 개선점을 보다 보니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단 품목이 좀 너무 적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품질에 대해서도 좀 이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민간 전문가가 투여가 되면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농산물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이제 경로당 같은 데서는 육류를 공급해 주시거나 뭐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요 사업 취지상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흡한 점에 이렇게 품목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가공식품이나 그다음에 육류를 공급해 달라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한 불만 사항 같은 경우에 쌀이지 않습니까? 그 쌀이 저희가 어린이집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고삼농협에서 공급하는 쌀 저희가 이제 매달 저희가 품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작년에도 요 문제가 발생이 돼서 별도 저장고에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실정상 한 포를 구입하시면 한 달 정도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도정 일자가 최근 걸 보내드려도 한 달 정도 이제 실온에 보관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지막에 이제 드실 때는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 요청하기를 2주에 한 번씩 공급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쩌면 이제 품목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산물만 위주로 하는 거지 축산물은 안 한다는 말. 네.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하지 않는다. 네네. 그걸 넣지 않는 뭐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농산물 위주로 이제 농가 조직화를 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의 가용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한계성.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축산이 어떻게 보면 안성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공공급식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존 예산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차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저희 공공급식 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본인들이 사서 쓸 수 있는 어린이집도 급간식비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 예산이 있으신데 거기에서 이제 육류 같은 경우에는 100% 본인 자부담으로 구입해서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경로당 꾸러미 운영 지원 2억 3천만 원 해서 480개소 지원하고 있잖아요. 혹시 실제로 이 꾸러미 받아서 같이 공동 급식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이 되실까요? 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급식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경로당이 일부 있다고는 저희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경로당 실태 조사를 했고요. 해서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그 경로당의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데 조금 조정을 해서 요 개수를 조금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 올해 이미 네. 조정이 된 건가요? 네,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로당에서 아예 안 해먹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는 파악이 확실히 되진 않았고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실태 조사는 노인 돌봄과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로당에 대한 관리는 노인 돌봄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농산물의 공급이나 이런 관리는 저희 공공급식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번기 농어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신청 받아서 네네. 이게 10개 마을 하고 있는 건데 10개 네. 마을 수량이었나요? 원래 사업량이? 원래 이제 10개 마을 사업 양이었고요. 요게 이제 추경에 일수가 원래 이제 40일에서 49일로 늘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신청한 마을이 더 있었나요? 더 있었는데 10개만 아니에요. 한 그건 아니었고. 있는 마을은 전체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어쨌든 기본 운영비를 갖고 그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사서 같이 공동 급식을 하라는 취지인데 그거를 오해가 있어서 자꾸 네, 이렇게 이제- 품목의 다양성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전에 처음에 이제 다 모였을 때 저희가 설명회를 꼭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업 취지를 설명해 드리지만 또 막상 이제 급식을 하실 때는 또 이제 아쉬우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로당이 전체 공동급식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고령화돼서 자기네들이 밥을 못 해 드시겠다는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농산물 꾸러미 들어오면 못 해 먹으니까 나눠줘 버리고 이러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또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는 경향들이 있어서 요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쨌든 인건비 지원도 조금 더 늘어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 이제 저희가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이제 그 반찬 네.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는 웬만하면은 반찬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려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요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 등의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의 우수농산물을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 근거로는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위탁 대상은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한 심사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예산은 학교급식 운영비 6억 9천만 원입니다. 자체 사업은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생 아침 간편식 시범사업이 있으며 보조 사업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지역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관리, 식재료 관리 및 크레임 관리, 그 밖에 학교 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11월 위탁 사업자를 모집 후 12월 민간 위탁 및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 급식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폐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요. 사업이 3개입니다.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 사업하고 학생 아침 간편식 시범 사업하고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요거는 쌀인가 봐요. 그죠? 네. 근데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표는 지금 과일하고 쌀에 대해서만 나왔고요. 학생 아침 간편식 시범 사업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없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학생 아침 간편식 시범 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성과 평가 이런 내용이 없고 이제 최초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민간 위탁으로는 최초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직접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저희가 서운중학교하고 안성여고하고 두원공고 이렇게 세 학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교실 앞에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일단 간식을 먹고 그다음에 10시 반에 저희가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설문은 품목별로 이제 들어갔던 간식이 어떤지 그렇게 이제 설문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마무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뭐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간식을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 그 빵도 한 종류가 아니고 뭐 소세지 빵도 있고 그다음에 하트 빵도 있고 이렇게 머핀도 있고 종류별로 이렇게 저희가 많은 가루쌀을 이용해서 레시피를 많이 개발을 해서 종류별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가래떡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밥스틱 이런 제품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품 중에 선호하는 것을 저희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안성과일 학교급식은 안성 원예농협에서 지금 위탁을 했었고, 네. 친환경 우수는 쌀은 고3농협 양곡육톤센터에서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학생 아침 간편식 시범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업체가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다 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려면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어떤 류의 그러면 그 업체들이 위탁을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관내 로컬푸드로 생산한 간편식이 있는 제품이 있는 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요거는 언제쯤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한다고 공고를 내실 예정이에요? 11월 중에 낼 계획입니다. 11월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